들키면 끝이었다. 나는 그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되새겼다. 숨을 쉬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이 드는 순간에도 들키면 끝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그랬다. 누군가 쫓아오는 꿈, 문이 열리는 꿈, 이름을 불리는 꿈. 그 꿈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리고 다시 깨닫는다. 아, 아직 안 잡혔구나.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다. 내 이름은 박민수. 지금은 그렇게 불리지만 중국에서 5년을 사는 동안 나는 이름이 없었다. 고향도 없었다. 과거도 없었다.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흔적을 지우고 또 지우며 살았다. 누가 이름을 물으면 얼버무렸다.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말을 돌렸다.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모든 것을 지워야 했다. 살았다고 했지만 정확히는 숨어 있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다. 말하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강의 차가운 물이 다시 허리까지 차오르는 것 같아서. 그래도 말하기로 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테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서 숨죽이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북한 북쪽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름을 밝히긴 어렵다. 아직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작은 도시였다. 크게 특별할 것도 없었고 크게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어릴 때는 그랬다.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불행한지도 모른다. 군대를 다녀왔다. 제대하고 나서는 시장에서 일을 했다. 그때만 해도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 싶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있었고 저녁이 되면 내일이 있었다. 소박한 것들이었다. 더 잘 먹는 것, 조금 더 나은 곳에서 사는 것, 언젠가는 가족한테 뭔가 해주는 것, 그런 것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내일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단속이 잦아졌다. 시장에 나가면 물건을 빼앗기기 일쑤였다. 단속원들이 들이닥치면 아무리 열심히 차려놓은 것도 소용없었다. 그냥 가져갔다. 뇌물을 못 주면 며칠씩 끌려가는 사람들이 생겼다. 처음엔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됐다. 매달 매주. 일상이 됐다. 먹을 것은 줄었다. 배급은 들쭉날쭉했다. 시장에서 뭔가를 벌어도 단속에 빼앗기면 남는 게 없었다. 밥을 굶는 날이 생겼다. 처음엔 하루, 그 다음엔 이틀. 그게 당연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변했다. 점점 말이 없어졌다. 어제까지 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이 눈을 피했다. 예전엔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다. 농담도 사라졌다. 서로의 집에 찾아가는 일도 줄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을. 누가 신고할지 모른다는 걸. 말 한마디가 화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입을 닫은 것을.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는 못 산다. 탈북을 결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실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끓고 있었던 것 같다. 그냥 어느 날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뿐이었다.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었다. 이대로 계속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더 줄어들고 더 조용해지고 더 작아지다가 어느 날 그냥 사라지는 것. 그건 삶이 아니었다. 하지만 결심하는 것과 실행하는 건 달랐다. 결심은 혼자 할 수 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면 된다. 그런데 실행은 달랐다. 모든 걸 걸어야 했다. 가족도, 집도, 이름도, 목숨도. 잘못되면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었다. 가족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었다. 그게 가장 무거웠다. 며칠을 고민했다. 아니, 몇 주를 고민했다. 어떤 날은 가기로 했다가 어떤 날은 못 가겠다 싶었다. 반복됐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이 딱 정해졌다. 설명하기 어렵다. 그냥 어느 순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어머니를 한번 바라봤다. 자고 계셨다. 주름이 많으셨다. 언제부터 저렇게 주름이 생기셨지?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보다 많이 늙으셨다. 손이 거칠었다.
평생 일만 하신 손이었다. 깨우지 않았다. 깨우면 못 떠날 것 같았다. 눈을 마주치면 못 갈 것 같았다. 한마디라도 나누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냥 나왔다. 문을 닫으면서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을 기억한다. 지금도 기억한다. 강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물살이 새지는 않았다. 그건 다행이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것 같아서 아예 숨을 참았다.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긴장했다. 근육이 굳었다. 발가락 하나하나가 느껴졌다. 물이 무릎까지 찼다. 허리까지 찼다. 그때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차가움도 두려움도 떨림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상한 상태가 됐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다. 이렇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되는 건가 싶었다. 지금 돌아가면 살 수 있다. 그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다. 강 중간쯤에서 발이 미끄러질 뻔했을 때, 저 멀리 불빛이 흔들렸을 때, 뒤쪽에서 바람 소리가 났을 때, 매번 그 생각이 왔다. 돌아가면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무것도 들키지 않았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돌아보는 순간 발이 멈춘다. 발이 멈추는 순간 생각이 시작된다. 생각이 시작되면 공포가 온다. 공포가 오면 못 간다. 그래서 앞만 봤다. 몸을 물속 깊이 낮추고 숨소리조차 삼키며 한 발 한 발 움직였다. 강바닥에 돌이 발에 걸렸다. 미끄러웠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팔을 벌려 균형을 잡았다. 얼마나 걸렸는지 모른다. 시간 감각이 없었다. 1분인지 10분인지 몰랐다. 그냥 강을 건너는 것, 그것만 생각했다. 그리고 발이 땅에 닿았다. 딱딱한 땅이었다. 중국 땅이었다. 그 순간 나는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몇 초 동안 그냥 그렇게 있었다. 숨을 들이쉬었다. 내 숨소리가 들렸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살았구나. 그 순간 나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강 건너편에 자유가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날 밤은 몰랐다. 자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감옥의 시작이었다. 중국에서 나 박민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호구가 없었다. 신분증이 없었다. 이름도 없었다. 공식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그 땅에 없었다. 병원도 못 갔다. 아파도 그냥 버텼다. 약을 사러 약국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어딜 가든 흔적을 남기면 안 됐다. 조선족 농가를 전전했다. 일을 도와주면 밥과 잠자리를 줬다. 돈은 거의 없었다. 있어도 쓸 수가 없었다. 마트에 가거나 시장에 가거나 어디서든 눈에 띄면 위험했다. 아침이면 밭으로 나갔다. 땅을 파고 씨를 심고 물을 댔다. 고된 일이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다. 이 사람들이 아니면 갈 곳이 없었다. 저녁이 되면 불도 켜지 않은 방에 숨었다. 불빛이 새어나가면 안 됐다. 누군가 이 집에 사람이 더 있다는 걸 알아채면 안 됐다. 어두운 방에서 창문 틈으로 바깥을 훔쳐봤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웃으며 걷는 사람들, 전화를 하며 걷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걸어도 된다. 이름이 있으니까, 존재가 있으니까. 나는 창문 틈에서 눈을 떼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택배 배달부였다. 이웃집 아줌마였다. 길 잃은 아이였다. 아무것도 아닐 때도 그랬다. 소리가 나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입을 막았다. 숨을 참았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다. 나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도 그 공포는 매번 새 것처럼 밀려왔다. 익숙해지지 않았다. 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공한 단속 소문이 돌면 며칠이고 방 밖을 나가지 못했다. 화장실조차 눈치를 봐야 했다. 밥을 굶어도 괜찮았다. 잡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물 한 컵만 마시며 버텼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였다. 나는 살아있었다. 숨을 쉬었고 밥을 먹었고 눈을 떴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 무렵 함께 강을 건넌 사람 중 한 명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나보다 2살 많았다. 같은 마을 출신은 아니었지만 강을 건너면서 몇 마디 나눈 사람이었다. 유독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힘이 됐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처음엔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한 줄 알았다. 그럴 수도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행방을 묻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다. 알면 위험하니까. 몰라야 서로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며칠 뒤 소문이 돌았다. 신고를 당했다고. 공안에 넘겨졌다고. 브로커가 돈을 받고 팔았다는 말도 있었다. 정확한 건 아무도 몰랐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 알면 자신도 위험해지니까. 북송됐을 거라는 말만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천장을 봤다. 어두운 방의 천장. 아무것도 안 보였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억울했다. 그 사람이 억울했다. 나처럼 살고 싶었을 뿐인데.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웃으면서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죄인가? 살고 싶은 게 죄인가? 그 생각이 가슴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다. 오래 남았다. 그 사람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다. 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밀고 공포는 그때부터 더 심해졌다. 주변에 누가 있으면 경계했다. 친절한 사람이 더 무서웠다.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은 의심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중에 신고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사치가 됐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슬펐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을 쉽게 믿었고, 쉽게 웃었고, 쉽게 마음을 열었는데. 중국에서의 시간이 나를 바꾸고 있었다. 그게 무서웠다. 잡히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버텼다. 1년이 지났다. 살아있다는 게 신기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직 안 잡혔구나 싶었다. 2년이 됐다. 이게 일상이 됐다. 무섭지만 익숙한 일상. 불도 못 켜는 방도, 심장을 졸이는 발소리도. 3년이 되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가 여기서 늙는 건 아닌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늙어가는 건 아닌가. 그때쯤 소문이 들렸다.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루트가 있다고. 브로커를 통하면 된다고. 돈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돈을 모았다. 밥을 한 끼로 줄였다. 신발이 닳아도 기워서 신었다. 추운 겨울에 난방을 포기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버텼다. 얼마가 필요한지도 몰랐다. 그냥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았다. 모으면서 생각했다. 한국에 가면 이름이 생긴다고. 신분증이 생긴다고. 불을 켜도 된다고.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안 내려앉아도 된다고. 그 생각이 버티게 했다. 4년이 됐을 때 브로커를 만났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능력이 내게 있었을까? 모르겠다. 그 무렵 나는 사람을 믿는 법을 잊은 상태였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이 사람을 믿거나 여기서 계속 숨어 살거나. 나는 믿기로 했다. 출발 날짜를 잡았다. 이동 경로를 들었다. 차를 타고 국경 근처까지 내려간다고 했다. 거기서 루트를 타면 된다고 했다. 마음이 이상하게 떨렸다.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도 됐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다. 5년을 버텼다. 드디어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출발 당일 나는 그 방을 한번 둘러봤다. 불도 켜지 못했던 방. 창문 틈으로 바깥을 훔쳐보던 방.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숨을 참던 방. 5년을 버틴 방이었다. 작고 눅눅했다. 빛도 없었다. 하지만 나를 숨겨줬다. 문을 닫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브로커와 나 그리고 2명이 더 있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거나 각자의 방식으로 공포를 누르고 있었다. 차가 달렸다. 국경 쪽으로 점점 가까워졌다.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손이 차가워졌다.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차가 멈췄다. 예정된 곳이 아니었다. 분위기가 달랐다. 브로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문이 열렸다. 바깥에 사람이 있었다. 제복이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두렵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모든 것이 멈추는 느낌. 5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 모은 돈도, 참은 끼니도, 굶은 겨울도, 불 꺼진 방도.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느낌. 그리고 들려온 한마디. 신분증. 나는 아무것도 내밀지 못했다. 내밀 것이 없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박민수는 다시 북으로 끌려갔다. 5년을 버텼는데, 거의 다 왔었는데, 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나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볼 수가 없었다. 그냥 눈을 감았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출발 전날 밤 자고 계시던 어머니. 말 한마디 못하고 나온 어머니.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만 했다. 두 번의 탈출 2부에서 계속됩니다.